뭐 하는 사람인지 제 자신도 좀 가끔 헷갈리는데, 원래는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요. 그러다가 법이 좀 궁금해서 법을 공부를 했다가 우연히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마주하게 되어서 오덕이 돼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막 들이팠었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하여튼 공부를 좀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맘상모라는 협회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맘상모가 처음 모인 거는 5명에서 모였었고, 모이자마자 한 달 만에 그 법의 일부를 한번 고쳐봤어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이 법을 수정한 사람들끼리 좀 되네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장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면서 지금의 이제 맘상모가 조직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본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법이 지금 개정이 되면서 내일 저희가 원하는 100%는 아니지만 한 55에서 60% 정도는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 법도, 바뀌는 법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발제하신 분과 또 다시 얘기하신 분들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테이크아웃 드로잉 대표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미래에서 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황을 봤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그 당시에 이제 테이크아웃 드로잉에서 찾아오셨을 당시에 아직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황이었고, 저는 그 상황들을 수십 번 봤던 사람이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빤히 보이는, 즉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닥치게 되고, 운이 좋으면 협상을 하게 되고, 운이 나쁘면 머리채를 잡힌 상태로 질질 끌려 나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이제 대책위원회라든지 계속 푸시를 해가면서 만들어라. 그 다음에 10분 조직, 여기서 얘기하는 10분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한 명한테 딱 알리면 10분 내에 한 10명 정도가 달려올 수 있는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안타깝지만 마치 전쟁과도 같은 상황인 거죠. 되게 유치해요. 어떠냐면 강제 집행이 들어오죠. 이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어내고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강제 집행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유권자가 법에서 승소를 하고, 법 판사가 강제 집행을 하시오라고 해서 집달관이라는 사람이 와서 용역을 써서, 건물주의 돈으로 용역을 써서 용역들이 강제로 집행을 한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 난무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나도 어떤 소유권이 있거든요. 나의 재산권이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의 재산권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채,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건물주한테 건물주가 그냥 공간을 내주고 잤어, 한 푼도 안 내도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했고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갖다가 건물주한테 따박따박 내던 고객의 입장에서 그 고객과 건물주,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법의 합법적인 이름으로 우리의 웬만한 것들, 여기서 웬만한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꿈, 여기서 고객과 나와
관계 맺기를 했던 그런 노력, 그리고 관계, 마음, 그 다음에 물건에 들였던 정성, 뭐 이런 것이 일순간 다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이 양보할 수 있고, 도성이 오고 가고, 욕설이 오고 가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계획을 잡은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까 그야말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현실적인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뭐 축제를 기획하고 이런 사람인데, 홍대 앞에서 수없이 무너지는 어떤 상황들을 봤어요. 근데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는 알았죠. 뭐냐면 우리가 축제하고 뭐 우리끼리 막 놀고 막 전위적인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에 옛날부터 살고 있었던 지주들하고 뭘 한 적은 없구나. 이 사람들이랑 뭐 같이 소주 한잔 한 적은 없구나 라는 걸 알아가지고 썸데이 페스타라고 상수동에서 작은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건물주하고도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른 세입자들이 더 많으니까 세입자들이 나오고, 아직 오염되기 전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지만, 피카소 부동산이라고 하는 기획부동산이 서교동에서 우리 동네로 이사 오자마자 그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아주 쉽게 피카소 부동산이 욕망을 탁 던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세초처럼 굉장히 빨리 증식을 해서 과거에 같이 저하고 소주 한잔 했던 건물주 분들이 전부 그 욕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얘기하는 소리는 잘 안 들리는 지금 좀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피카소는 공산당이었죠. 네.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법을 바꾸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왜냐면 우리가 그 법치 국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법보다 더 우선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환대, 관계, 이거였죠. 근데 뭐 빚을 지면서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그걸 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놓고 페이스북에 다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엮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충의를 간단하게 나눴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횡으로 종으로 다 나눠놓고 관계 맺기를 우리끼리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테이크아웃 드로잉의 대표님들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관계 맺기를 했고, 왜냐하면 급하거든요. 급하니까 또 다른 관계 맺기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몇 군데 현장을 눈으로 보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얼만큼 벗어 던져야 되는가를 좀 아시지 않았나. 저도 매일매일 그걸 느낍니다. 맘상로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맘상로는 정말 엄청난 집단이 됐어요. 현재 아름답고 훌륭해요. 항상 감동을 주고 있고. 얼마 전에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박보연 삼겹살이라고 종로 종각 뒤에 있는 삼겹살이 있는데, 갑자기 강제 집행이 들어온 거예요. 예고 없이. 보통은 예고를 하고 들어와요. 예고 없이 들어왔는데 10분 만에 남대문 상인들 8명이 왔어요. 그리고 막아냈어요. 물론 트럭 4대의 분량의 물건들이 빠져나갔어요. 되게 부지런해요. 정말 프로들이에요. 빠져나갔지만 그 물건 다시 다 원상복귀 시켜놨고, 당시에 한 40-50명의 맘상로 회원들이 30분 만에 오셨고, 그 이후에 그 트럭 4대 분의 분량을 또 30분 만에 짐을 옮겨서 원상복구를 다 시켜놨어요. 저 눈물이 나는 거를 끝끝내 참았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엄청나죠. 그분들의 연령이 50대, 60대, 70대들도 계십니다. 가장 소리를 많이 지르던 분이 70대 할머니였어요. 왜 소리를 질렀는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쫓겨나면서 살았는데, 쫓겨나면서 사는 것이 억울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틀린 거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한 6번 정도 쫓겨났대요.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항변할 생각은 못하고 있었대요. 그게 우리의 삶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빚을 갚아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빚을 지고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자를 따박따박 내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자를 못 내서 뭐 개인회생을 하거나 막 기타 등등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거 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면 항변하십시오. 못하겠다고, 안 할래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빚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건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빚 때문에 오히려 안 돌아간다. 돈이 안 돌아서 오히려 발목 잡고 있다고. 세상은 절대 안 바뀝니다. 맞아요.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바꿔서 미래로 전달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차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 아들 때문입니다. 상인들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내 아들의 미래를 봅니다. 이걸 안 바꿔놓으면 내 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되는데 약탈자가 되지 않는 한은 맨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거겠구나. 우리 어몽석 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대기업의 부장을 지냈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노년에 카페 하나 차렸다가 쪽파찼습니다. 쫓겨나면서 들어갔던 권리금 하나 못 건지고, 그렇게 되면 신분이 최하위로 전락해버리죠. 그런 세상 속에서 내 아들을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적금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무겁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는 우리 전 세대가 누적해 놓은 인플레이 빚으로 우리는 전 세대만큼 절대 살 수 없는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빚에 억눌려서 다시 바꿀 수 없게 됐습니다. 모두 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빚도 안 갚고 그 다음에 눌러 앉아서 살면서 강제집행 그냥 당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